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주장은 내 조상에서 오고 우대에서 온다 라는 주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과 몸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여기서 주장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주장은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장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주장이란 나에게 대통령이라 입니다. 자, 나에게 대통령이 주장이다. 이 전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나요?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국가 정책을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자, 이런 대통령이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럼 그 주장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일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로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 친가 외가의 합의로 선출이 돼요. 선출이 될 때는 어느 쪽이 더 원가 한이 만나를 갖고 선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자손을 죽이려고 오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원가 한이 많은 집안을 대표로 해야 잘 풀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장을 볼 때는 그냥 네가 뭐 도사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부모의 살아온 과정도 봐야 돼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의 주장은 뭐 어머니다 아버지다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만약에 당신의 주장은 친가라고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장이라는 존재는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고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즉 내가 인간적인 이유로 어디가 싫다 어디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을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당신을 풀기 힘들다라고 대답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내가 그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몸에 나쁜 약은 달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갖고 그 인간적인 이유로 거부해버리면은 내 조상은 나를 살리려고 왔는데 그런 살리려고 왔는 조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나에게 왔으면 받아들이고 나야 내가 풀리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자웅동체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내 조상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수인 거예요. 보통 저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굿을 하면서 주장을 잡았다 라고 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4대 할머니, 어떤 사람은 삼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는 동자도 있어요. 나는 과감히 이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주장은 친가 또는 외가 이 두 집안에서 한 곳만 올 수가 있어요. 한 곳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가 한이 많은 집안에서 선출을 한다고요. 자, 대통령이 2명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쪽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예를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 또는 4대 할머니가 주장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유예요.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있거나 먼저 죽은 내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말고 들어올 조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또 4대 할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0대고 아버지가 1대고 할아버지가 2대, 3대가 증조, 4대가 고조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나에게 들어올 조상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인지. 그래서 아랫대에서는 주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높게 들어와야 자기 밑으로 많은 후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장이 대통령인데 주장은 아버지고 몸주가 할아버지다. 이것은 살아생전에 부모라고 섬기던 분을 죽어서는 자신의 아래를 보고 지시를 하고 부려먹는 것이거든요. 할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호로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장은 높은 데에서 오고 그 높은 대수에서 들어와야지 밑에 많은 몸주들을 데리고 부려먹으면서 자손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게 그냥 주장이 도사다, 대감이라 이런 주력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몇 대인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장의 대수가 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친가, 외가 몸주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장이 어떤 할머니다, 할아버지도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라면은 친가 또는 외가 몇 대, 그것을 알아야지 그 밑에 대수로 몸주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갖고 내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신굿을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열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그 순서가 아니고 태어날 때 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태어난 순서가 대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 예를 들게요. 군대에서 선후임을 나눌 때 나이로 나눠요? 아니죠. 입대한 순서대로 선임과 후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냐? 위계와 질서 때문이거든요. 인간으로 먼저 태어나 인간으로서 삶을 더 살았기에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이 4대로 잡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장은 그것보다가 더 높은 대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신굿할 때 선생들이 니는 4대가 주장이야 라고 정해버리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주장으로 알고 있던 4대보다 우대에서 들어오면 헛갈려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주장이 보통 몇 대에서 오냐? 10대 이상에서 옵니다. 대부분 잡아보면.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20대 이상에서 올 수도 있어요. 보통 15대에서 그 위로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장은 쉽게 말해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주장을 보고 내가 무당으로서 풀어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지리산 산신, 천상동자, 천상선녀, 양명도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간판도 그렇게 적죠. 여기서 한 가지 말해보자면 지리산 산신이 내 조상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천상동자, 천상성녀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지리산 산신, 백두산 도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 조상이 백두산 도사나 지리산 산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이 가능한가예요. 저는 적어도 무당이 내 조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리산 도사가 아니라 지리산에서 공부하고 온 친가의 몇 대의 어떤 주력의 할아버지, 할머니, 백두산에서 도사줄로 온 외가의 몇 대의 할아버지, 친가의 어떤 주력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 동자. 저는 적어도 무당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자신이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자기 때문에 백두산 산신이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한라산 산신이 백두산 산신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는데 참 이 말을 들었는데 또라이도 참 여러 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자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도와주고 지키려고 온 조상은 내 조상, 우리 집안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내 조상이 승급을 해서 다른 어떤 분로 와서 나를 또 도와주고 내 자손을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기본이 잡히는 거죠. 나는 천신제자고 너는 조상제자가 아니라 나도 조상제자고 너도 조상제자다. 일반인인 당신도 조상자손이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억지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